어떤 제품이 갖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정말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 근데 그 문제 중에서 나는 뭘 건들 거지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상품 기획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시제품 단계에서 실패를 많이 했어요. 어머님들에게 시제품을 갖고 또 테스트를 합니다. 이 단계를 굉장히 반복을 하는데요. 그래서 실패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이 앞단에 대한 노력을 저처럼 많이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프리젠트 얘기를 좀 드리면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꿈꾸고 있는 거는 좋은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쭉 갖고 있는 겁니다. 대학생 때부터 샤넬이나 구찌 같은 디자이너의 브랜드를 한번 가져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프리젠트에서는 그걸 지금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만들어져서 매출 130억까지 오는데 9년 걸렸습니다. 거기서 제가 했던 일은, 저는 교수였기 때문에 회사를 창업은 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잠깐 들리는 정도 기업을 운영을 했었고, 근데 그 기업이 성공한 이유는 굉장히 명확해요. 프리젠트에서 만든 대표적인 브랜드는 둘이라는 어린이 용품 브랜드와 베비스킨이라는 물티슈 브랜드가 있는데요. 둘이의 첫 제품이 사실은 성공을 했습니다. 크게 마케팅이나 영업은 전혀 안 했던 제품인데, 제품 기획을 하고 디자인하고 개발해서 런칭하고 나서 온라인에만 올려놨던 제품인데, 출고하고 나서 한 1년 안 돼서 네이버 판매 1위 기록하고 지금 한 6년 넘도록 계속 1위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 그게 계기가 돼서 매출 130억까지 바로 갈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좋은 제품 만드는 거에 신이 얼마나 큰지, 브랜드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찾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좋은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이 1등을 해야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판매가 돼야 된다는 것.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브랜드가 만들어졌다는 것도 저도 몰랐어요. 제가 저희 스태프한테 얘기를 언젠가 한번 들었어요. 그걸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사람이 한 달에 3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브랜드가 섰구나 라고 인지하기 시작했고, 제가 어린이용품이 그렇게 친숙한 사람은 아닌데 성공적인 제품 하나를 개발하고 나서 어린이용품을 계속 개발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저는 돌이켜보면서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인 제품이 개발되어졌는지. 사실은 나름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제품에는 아이디어가 있었는데요, 어른과 어린이가 같이 쓰는, 기존의 제품들은요, 유아 변기 커버가 놀 데가 마땅치 않아서 변기 주변에 놓고 아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아기를 안치기 위해서 찾아서 올려놔야 되는 겁니다. 꽤 불편함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저희는 그 불편함을 해결한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저희는 그거를 본체에 장착해서 어른이 쓸 때, 어린이가 쓸 때는 그냥 바로 내리는 그런 구조로 해결을 했고요. 변기 커버 앉는 부분에 대해서 편안한 느낌을 주려고 인체공학적인 선을 찾고 싶어가지고 많은 성인들을 크레이, 아주 말랑말랑한 점토에 앉혀보고 그 엉덩이 데이터를 하나하나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한 30분이 넘는 성인 엉덩이 데이터를 찰흙으로 떠서 그것을 3D 스캐너로 다 측정을 해서 가장 표준적인 값을 찾아내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3D 데이터 설계를 했습니다. 오줌이 앞으로 튀는 문제도 앞에를 좀 세워서 방지하게끔 해주는 아이디어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숨은 노력이 엄청 들어가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판매는 어디다 하냐면 온라인에 팔아요. 옛날 같지 않아서 좋은 물건이 있으면요, 파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G마켓이든 뭐 11번 가든 이런 데 올려놓으면 판매가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근데 단지 이게 굉장히 많은 제품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본적으로 키워드 광고 정도는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출이 되지 않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온라인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광고들은 하지 않으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 둘의 성공 배경에는, 첫 번째는 좋은 아이디어 제품을 만들었다는 것, 두 번째는요, 비주얼이 남달랐어요. 그러니까 제품 자체 비주얼도 굉장히 고급스러웠지만 타 유아 제품에 비해서 그 제품을 파는 온라인의 제품 설명 상세 페이지가 굉장히 고급스러웠어요. 사이트에 들어와 보면 이게 마트에 온 것 같은, 때로는 시장에 온 것 같은 느낌인데, 저희 페이지에 들어오면요, 백화점에 온 분위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격이 꽤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꺼이 지갑을 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주얼의 힘이 꽤
크다고 저는 보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프리젠트에서 신제품을 내면요 대부분 성공합니다. 시장이 실패해서 판매 중지된 사례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제품을 런칭해서 그 제품이 1년, 2년 시장에서 존재하는 경우가 20%도 안 될 겁니다. 일반적인 회사랑 다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상품 기획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개발 기간 평균 2년이라는 이런 글이 있는데요. 그거 실제 그렇고요. 이번에 애기욕조 개발하는 거는 한 3년 걸린 것 같아요. 어디에 제가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쓰냐면요. 어떤 컨셉의 제품을 개발할까? 정말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 어떤 제품이 갖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문제 중에서 나는 뭘 건들 거지?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좋은 문제를 찾는다고 해도 그거는 엄청난 기술력, 예를 들어서 그 첨단 기술력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거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 나가고 어떤 제품을 개발할 건지가 결정이 되고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한 솔루션, A안, B안, C안 이런 것들을 우리 디자이너들이나 개발진들이 아이디어를 찾아내요. 이런 프로세스들은 일반적으로 좀 익숙할 거예요. 이것도 쉽지 않지만 그럼 디자인이 끝나고 나서 기구 설계가 들어가고 금형 설계가 들어가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런칭해서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영업 세일즈가 일어나고 이런 프로세스잖아요. 금형 설계 부분 말씀을 드리면요 돈이 들죠. 당연히 저도 그거 투자했습니다. 금형비 한 5천만 원, 6천만 원 들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 제가 이제 중국에서 금형을 파고 제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분명히 싸더라고요, 중국은요. 근데 중국도 가격이 많이 올라와서 한국만큼 올라온 기업도 있고요. 한국의 반 가격 되는 기업들도 꽤 많아요. 근데 중국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 거기에 대한 교육비를 엄청 치르고 있어요. 검증에 검증을 거쳐서 선택한 중국 제조업체를 제가 금형비도 포기하고 옮겨서 다른 데서 개발하고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 왜냐면 품질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퉁쳐서 얘기하면 너무 겁낼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금형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뭘 개발할지에 대해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개발한 것 중에서는 플립이라는 조그마한 TPU로 만든 칫솔거리가 있거든요. 그거 금형비는 한 500만 원? 그리고 그거 1년에 한 10,000개씩 팔았나? 아마 더 팔았을 거예요. 최근에 애기 욕조 2-in-1 이렇게 욕조를 2개 겹쳐서 하는 것이 개발됐는데 사실 개발 기간 3년 걸린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제가 채택하고 그걸 개발하려고 들고 시제품 단계에서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시제품을 만들어서 어머님들에게 시제품을 갖고 또 테스트를 합니다. 이 단계를 굉장히 반복을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실패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이 앞단에 대한 노력을 아마 저처럼 많이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낫지. 나중에 금형을 파면 기본이 1,000만 원 이상이잖아요. 웬만한 거는. 금형비는요, 쉽게 크기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면 돼요. 얘기했던 칫솔거리, 작게는 500에서 1,000만 원. 그리고 덩치가 크면 3,000만 원, 5,000만 원, 좀 크면 1억. 이렇게 됩니다. 이거 실패해서 뒤에 마케팅 비용 들어가면 이거 사실은 억이라는 숫자는 1억, 2억은 금방 깨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단에 디자이너 인건비, 상품 기획하는 사람, 유저들, 사용자 조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어머님들을 제가 이 공간에 모시고 커피 대접하고 식사 대접하고 우리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하고 한 번 인터뷰할 때마다 인터뷰 비용들이죠. 근데 이거는요 개발 전체 비용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비용이에요. 이거 아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어머님들 모시고 아니면 우리가 디스커션에서 아이디어에 때 좋은 아이디어 하나 나오면요 다시 둘이 얘기하면 둘이 한 제품이 10명의 직원의 인건비를 수년 동안 감당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거죠. 많은 디자이너 창업자들이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디자인을 끝내놓고 그것을 로열티 받고 팔면 굉장히 좋죠. 우리 현실에 그게 어려웠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구 설계하고 금형 설계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엔지니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서 여러 기구 설계하시는 분을 만나보고 그분의 포트폴리오를 봐야죠. 보고 가격도 들어보고 그래서 본인이 판단하셔서 좋은 엔지니어 만나서 의뢰를 하면 돼요. 가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형 하나에 자기 제품을 하나만 앉히지 않고 6개나 10개를 앉힐 수도 있는데요. 그것도 장단점이 또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마저도 엔지니어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 어드바이스 해줄 겁니다. 디자인이 끝나고 기구 설계와 금형 설계는요 그거 디자이너의 영역 아니에요. 전문가한테 돈 주고 맡기면 돼요. 그리고 디자이너가 감리하면 됩니다. 건축도 똑같잖아요. 건축가가 건축도면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나중에 건축 시공할 때는요 감리를 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요 그거 두렵다 세상에 할 만한 거 없을 것 같은데요.